이번 시간은 칭찬받는 보고서 작성 시간으로 강의해 주실 분은 이지스토리 대표이신 강신정 강사이십니다. 이 시간을 강의해 주실 강신정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신정 강사라고 하고요. 그 보고서 작성 쪽에 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 겸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정도 가량,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공문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라에서 소통하는 모든 문서들을 다 공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짧게 2시간이니까 그 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그 기관에 우리가 언어 소통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많이들 물어보면 그 한 장짜리 문서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공문서, 공문서 중에서도 일반 기한 한 장짜리 문서, 내부에서도 소통하고 외부로 나갈 때도 또 신경 쓰이는 그런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또 채팅을 이용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혹시 빈 종이나 메모장을 하나 두세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보고서 작성 쪽이니까 사실 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적으시면서 반드시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공문서 미션, 틀린 것을 제대로 뜯어 고쳐보자 라는 미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문서가 무슨 문서일까요? 우리가 문서의 종류에도 우리가 일반 기한, 내부에서 소통하는 내부 결제, 그리고 나가는, 유통되는 대내외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는 대외 문서입니다. 네, 나가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서의 사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는 빨간 글씨로 표현돼서 잘못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하나 틀리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약 5분 정도 가량 드릴 테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좀 막연하게 나는 공문서 보기만 봤지 직접 써본 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막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의 3가지 원칙을 먼저 힌트 삼아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공문서의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인 그 문서로 하여금 위압, 고압, 지시, 명령의 느낌을 받지 않도록 친절하게 서술형으로 풀었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친절하게 써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문용어, 약어, 외래어, 줄임말에 대한 표현을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일반 기한 공문서는 법적 효력과 타당성에 근거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로 하여금 오해나 오류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칙은 쉽게 써라, 쉽게 풀어쓴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문장 안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고 끊어서 보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쓰셔야 해요. 그래서 3번째 원칙은 간결하게 쓰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원칙 뭐라고 그랬죠? 다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원칙 친절하게, 두 번째 네, 쉽게, 세 번째 간결하게.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5분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대충 하시는 분들 없이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우수 공문의 샘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모티베이션 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5분의 시간을 딱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이렇게 한번 미션을 밑도 끝도 없이 시행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평상시 내가 쓰는 데 있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질문사항들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한번 여러분들 자가적으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양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자, 1번은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 하나하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답을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먼저 1번은 2020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연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년과 연도의 차이가 있다면 연도는 그 전체의 해를 포괄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이나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그 시점, 그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도 썼다가 년 썼다가 섞어 쓰시지 마시고 일관적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구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저렇게 OJT 발음 나는 대로 써야 된다고?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NEIS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보통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을 NEIS, 그것을 NICE라고 발음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네, NIS, NEIS, NEIS, NIS 다양하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럴 오류가 있을 경우에, 발음의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처럼,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두 번째처럼, 혹시 OJT라는 의미를 모르셨다면 여러분들 재택이기 때문에 적어도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봐라. 어떻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놔두시지 마시고 찾아보셨어야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두 번째처럼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적진 않았지만 세 번째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 차라리 OJT를 날려.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여기서는 딱 한 분 보여요. 이름 성함은 건축 쪽의 조성윤님.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분들 센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OJT, 그 뒤에 보시면 주민등록 실무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OJT를 빼버려. 그게 좀 센스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써드리진 않았지만 세 번째 정답까지 인정입니다. 너무 밝게 웃으시는 조성현님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해서 두 번 죽실 때는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날리고 전체 이렇게 뭐 붙이는 규정으로 그렇게 썼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관련근 거 쓰실 때는 국장 방침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 국까지만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에요. 제와 숫자는 띄지 않고 붙여줘야 합니다. 제 띄고 11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 붙이고 125호 이렇게 써주시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날짜 표기 중요합니다. 우리 날짜의 자릿수가 빈다고 0을 채워주지 않는 게 기본이죠. 그 부분 알아두시면서 5번 바로 날짜와 시간에 대한 표기로 반드시 바로 넘어가도록 한다면, 우리 그냥 03.28 이렇게 쓴다고 그냥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래서 2020년 우리 연, 월, 일을 생략해서 점으로 대신하는 거죠. 우리 가능하면은 연, 월, 일, 오전, 오후, AM, PM 이런 거 섞어 쓰게 되면 복잡한 체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체계로 숫자만을 놔두고 점으로 생략해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을 생략해서 점으로 대신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한 표기 있는 공문서에 기본 단골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막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통 자릿수로 띄어쓰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릿수로 띄어쓰기를 하시게 되시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분명 저 3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릿수를 다 채워야 되는데 한 자릿수만 채웠으니까 한 칸 띈다면 이 8점 앞은 왜 띄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점을 찍으면 무조건 한 칸씩 띄고 전개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릿수로 생각하지 말고 점을 찍은 뒤 위치는 무조건 한 칸씩 띄고 전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이 8점 괄호 열고 닫고 목은 왜 붙였습니까? 우리 괄호 열고 닫고는 앞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상세 설명 혹은 생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만 예외적으로 붙여주고 나머지 점을 찍은 위치는 다 한 칸씩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외로 우리 일시, 장소, 시간, 날짜, 뭐 주요 내용 이런 것들 쓰실 때, 개괄적인 요점의 항목들을 쓰실 때도 1점 찍고 한 칸 띄고 제목을 쓰고, 쌍점은 앞말과 붙일까요? 띨까요? 어떨까요? 쌍점은 앞말과 붙이는 것이 원칙,
띄는 것은 허용.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뭐 무조건 뭐 붙여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원칙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이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고 다만 예외 사유가 없는 것은 내용을 전개할 때는 한 칸을 띄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약이 되고 피가 되죠. 네. 그리고 이어서 날짜 쓰고 시간을 쓰실 때 한 칸을 띄고 우리 뭐 10시에서 18시까지 쓰신 분들 제일 많으실 거예요. 끄덕끄덕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사실 24시 쌍점 처리로 해서 이렇게 10 쌍점 땡땡 물결 표시 앞과 뒤를 붙여주면서 18 쌍점 땡땡 이렇게 써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원칙이죠. 아셨죠? 이렇게 쓰시고 조금 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열고 닫고 해서 상대방이 빠르게 그 시간의 범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오전과 오후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경우나 아니면 5시간 이상 범주 넘어가는 경우에는 뒤에 총 띄고 몇 시간인지 밝혀주면 더 센스가 있죠. 우리 보고서 왜 씁니까?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무의 실행,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쓰고 또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윈, 나도 윈, 그러니까 승인자도 윈의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를 복잡하게 어렵게 완벽하게 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는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센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이 도무지 6번이 무슨 답이 있느냐, 이게 뭐가 틀렸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시더라고요. 홍 띄고 길동 아니냐, 또 홍 띄고 길 띄고 동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름 석자는 띄지 않고 다 붙여줘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본청 담당자 하면 어디 청인지 물론 담당이라는 직급도 있겠지만 모래사장에서 유리알 찾는 것처럼 이 사람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소속과 직책을 밝혀서 쓴다. 이게 상사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속과 직책을 장황하게 앞에다가 푸는 것보다 늘 상시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뒤로 넣고 생략해서 핵심 포인트를 우선순위로 딱 잡아주는 방식. 이게 깔끔하고 간결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문장 줄임의 방법이기도 하죠. 알아두시길 바라고. 7번 같은 경우는 10분 전과 9시 50분을 둘 다 쓰게 되면 더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쓰시고 9시 50분을 쓰신 분도 맞는 것으로 해드려요. 10분 띄고 전까지 입시를 하여.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상사들 중에서도 보고서 검토할 때 제일 많이 잡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주는 게 맞춤법과 띄어쓰기예요. 특히나 나가는 문서는 그 기관의 첫 인상이자 얼굴을 좌우한다라고 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스타일에 따라서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10분 뛰고 전까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채로 뭐뭐할 시에 뭐뭐 한 중에 이런 것들 다 의존 명사기 때문에 앞을 수식해주는 뒤에 한 단어는 앞을 한 칸 뛰고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마지막 8번 중요합니다. 8번에서 이견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붙임의 쌍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O. 안 들어간다, X. 자, X, O 어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관이나 아직까지 공기업에서도 붙임의 쌍점을 넣어주시는 쪽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강사님, 저희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데 강사님대로 쓰라고 하면 저 욕먹습니다. 뒤지게 혼나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셨어요? 내부에서 쓰는 문서의 정답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끝선, 의사결정자, 내부 결재자가 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규정은 사실 여러분들의 공기업의 제가 스타일이나 규정을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나가는 문서에는 또 기관마다 자기네들 내부 규정이 있다고 야 이거 우리 스타일이야. 이게 맞아.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야 누가 맞고 누가 틀려. 우리보다 상위 기관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야 돼?
그것도 좀 어거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가는 문서, 유통되는 문서를 다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 하는 부분 때문에 공통적인 업무의 규정을 잡아놓은 곳이 바로 어디다? 어디? 자, 이 모양 다 들려요. 자, 어디냐면 행정안전부라는 곳이죠. 행정안전부라는 곳에서는 나라의 사무 규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금 더 소통의 기준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름하여 2018 행정업무 운영 편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마치 가이드집처럼 그 헷갈리는 규정과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기한을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는 문서의 공통적인 기준은 행정업무,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인 기준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